평소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평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기 시장님과 오태경 부시장님, 1700여 공직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 도시, 향후 인구 100만의 대표 도시로 기틀을 다져가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정론 직불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주부 모니터링 박경숙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께 의회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의정활동의 중심이 되시는 존경하는 44만 시민 여러분 앞에 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시정제의를 통해 평택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인 10년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8년에 지정되어 현재까지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으며 답보 상태로 있는 우리 평택항과 함께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2014년 8월까지 개발이 착수되지 못할 경우 지정 해제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언론을 통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평택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 신항과 광양항을 뒤로 하고서라도 인근에 있는 인천항 주변의 경제자유구역은 항공 물류, 바이오 산업과 지식 서비스를 도약하고 있는 등 국제 여객 청산은 물론 물류 인프라까지 구축되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평택항은 대중국 거점 항만이라고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이라고 하면서도 주변 경제 인프라 중의 하나인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컨테이너 화물은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지난해 말 1억 4만 톤을 기록하여 전국 30여 개 항만 중 5위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페리 등을 이용한 연간 50여만 명이 국제여객 터미널을 찾는 등 개항 이후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듯한 여객 터미널이 없이 터미널을 협소하고 초라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관광객과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쇼핑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기시간을 이용한 평택호 관광단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된 교통량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찌 본 의원만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평택항만 인근의 현대 기아 쌍용 자동차 공장으로 인한 자동차 물동량 증가와 국내 물동량의 53%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항이 다른 어떤 항만보다 내륙 운송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등 항만 물동량 증가율이 타 항만보다 월등히 높은 평택항임을 입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6년 부산 신항과 광양항과 더불어 3대 국책항만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던 평택항이 왜 이렇게 발전이 더디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 밀리는지 몰라도 평택항까지 포함하는 3포트 시스템이 아니고 2포트 시스템이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최근 경기 평택항만공사는
일본 도쿄, 나고야에서 항로 개설과 화물 증대를 위한 평택항 포트 세일즈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항로 다변화를 통해 항만 활성화를 위한 포트 세일 시 평택시에도 함께 참여하여 그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평택항 발전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지난 2월 평택항 발전 특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권영하 위원장님으로부터 5분 발의가 있었고 근본 제161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김기성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을 통해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거시적 관심과 추진에 한 발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미래 후손들에 대한 지금의 출발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평택항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항만공사, 평택시와 의회는 미래 한국 평택 성장의 중심축이 되고 중부권 물류, 관광의 출발 거점은 물론 우리 시 생존의 중심이 되는 평택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평택항 발전을 위한 시기를 우리가 게을리하여 이 기회를 놓친다면 평택항 발전의 기회는 영영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44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하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평택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 또한 있음을 우리 모두는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시장님,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염려와 걱정은 우리 모두의 걱정과 관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기 시장님께서는 평택항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평택항 발전에 따른 우리시 그간의 추진 사항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성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아까 건설교통사업소장이 우리 김기성 의원님의 그 질문 요지 하나를 빠뜨려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현금 인식 그 버스 요금통 이 참 도입은 우리가 건전한 버스 업체, 버스 사업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최소한 우리 시가 지원하는 지원군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고 또 향후에는 준공영제도 등의 도입에 전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다 이제 도입을 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승근 부의장님께서 또 우리 주민 편익 사업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이제 제일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다 지난 2010년, 11년 조정을 거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제 정상 궤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발생해서 그건 또 불가피한 또 국고보조금 관리 절차에 의해서 일부 이제 반환이 됩니다만은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방음 시설, 항공기 소음 방음 시설 사업비가 한 1,7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도 저희가 한 달 전쯤 내부에서 또 회의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꾸 이 국방부에서 75웨이클, 80웨이클 이걸 갖고선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데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그야말로 75웨이클이면 75웨이클로 다 해서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좀 뭐 하도록 우리가 뭐 국방부에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자 국방부의 지침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하자. 아니면 뭐 80웨이클로다 뭐 한다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사용 방안을 빨리 이제 전환을 좀 해나가자 이런 말씀 이제 방안을 협의를 했는데 그 시행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그 소음 지역에 꼭 방음 시설 80웨이클에 80웨이클보다 뭐 그 미만은 못 준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다른 뭐 도시계획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있고 뭐 정의 뭐 이 말씀은 오늘 위해서 공식 보고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은 양여지 교환 자금으로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 사항. 그러니까 정작 그 사업비를 최대한 저희가 이제 사용해내는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되는 또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별지원 사업비도 지금 뭐 추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첨단 산업시설, 첨단 농업시설 뭐 여기에 이제 사업비가 한 1,30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적기에 어제도 뭐 그래서 문광부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제 하여튼 책정된 그 지원금이 그 평택 지원 개발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지금 뭐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전부 집계라면 수십억이 넘는데 정작 2018년 넘었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런 보조가 이제 다 이제 정지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는 뭐 저희가 대기업 초일류 기업들 나름대로는 이제 들어오면서 거기가 가동되면서 재원이 확충이 돼서 그거를 충분히 커버를 할 거다 하지만은 이제 법을 그때는 지금은 이제 주로 건설에 관한 법인데 이거를 운영 관리에 관한 법보다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뭐 아니라도 이건 뭐 미군 기지 없더라도 사용해야 되는 시설이다 하는 뭐 그 일반 시민들이 다 사용하시는 복지시설 같은 거는 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뭐 예를 들면은 국제교류센터라든가 이런 건 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기에 대해서 운영 관리비 같은 거를 계속 지원받는 그래서 법이 뭐 그래서 저희가 저 오키나와에서 뭐 지원법이니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뭐 현재 또 의원들 또 가셔서 연구를 해오셨습니다만은 이제 상시 지원법을 좀 만들어 나가야겠다. 이게 이제 18년 말까지니까 이제 2016 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15년, 16년, 17년에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 과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긴장을 풀지 않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 부의장님께서 또 걱정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의 재정 자립도 사실 이제 재정 자립도는 자칫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잘 아시지만은 이제 국고 보조나 도비 보조 같은 거를 많이 또 지방기업 심지어 그 보통기업세 같은 걸 많이 받으면은 재정 자립도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뭐 잘 아시지만은 이제 국고 보조 비율도 다른 지역보다 이제 20%포인트가 높고 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각종 지원 사업비가 또 우리가 주민 편익 사업비를 비롯해서 지원 사업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보통교부세도 그 안전행정부에 우리 시의 재정이 좀 어렵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각종 자료를 내고 그래서 보통교부세도 매년 한 100억 이상씩이 더 증가가 됩니다. 금년에도 한 100억 원 이상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다 그 이제 떨어졌는데 사실상 뭐 재정 운영에는 오히려 뭐 국도비를 이제 최대한 받아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는 좀 다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나가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비는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자꾸 이제 그동안 건설도 됐고 또 추가다 건설돼도 있는데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최대한 하여튼 뭐 시민 활력을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지난번에 국제교류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좋은 방안 개진해 주셨지만은 저희는 이게 시민들이 운영해 가는 것에 해서 우선 뭐 우리 시의 운영에 있어서 노하우가 지역에 쌓이도록 하는 게 중점이지만은 또 내심 경비를 또 한 푼이라도 좀 줄이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보관도 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설 설치에도 신중을 기하지만은 이제 이제 추가 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도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고 또 자체적으로 다 비용을 좀 충당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제 걱정해 주신 사항을 감안을 해서 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정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평택항에 대한 좋은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항만시설 투자가 그동안에 변화가 좀 많았습니다. 이제 1996년에는 그때 참 우리가 많은 또 시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3대 국책 항만, 부산, 광양, 평택 이렇게 됐다가 또 그러고 나서 불과 또 2, 3년 만에 또 투포트 시스템이다 해서 부산 신항, 광양항 이렇게 또 바뀌고 또 2007년부터는 물동량 연계 개발을 한다. 이렇게 해서 물동량에 의해서 이게 또 그게 시책이 꼭 옳은 건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금년서부터는 또 부산항 위주의 또 개발로 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좀 균형적인 차원을 갖고 또 실제 수요를 좀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하튼 거기에 이제 저희가 부응을 해서 그렇다면은 물동량을 늘리는 게 제일 현안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송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전국 31개 무역항이 있는데 작년도 총 물동량이 13억 8천 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항만 물동량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이게 전에 한동안 이게 동북아 경제 중심에서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비율에 비해서는 이제 우리 평택항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셈입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인 그래서 이제 13억 8천만 톤 중에서 평택항이 1억 70만 톤이다. 아까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7.3%를 이제 점유하고 있고 이제 등유는 이제 5등인데 액체 물량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이제 부산, 인천, 광양, 그다음에 우리 평택항, 이제 울산항 이렇게 된다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해인 2011년도 시설 투자를 참고다 말씀드리면은 항만에 대한 게 전부 3조 900억이었는데 우리는 그 2011년에는 1970억 한 2천억 정도 돼서 한 6.4%를 해서 물동량 기준을 이제 맞춘 거다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항만은 이제 전적으로 다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또 국토해양부에서 그동안에 준비를 하고 다시 또 이제 해양수산부가 됐습니다만은 시에서는 이제 항만 촉진을 위해서 우리 시 발전에 당연히 그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중앙부처가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제 초기에 국제여객 터미널을 이제 설립한 거, 또 CIQ 기관을 또 입주시킨 거, 또 카페리 및 이제 전기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을 한 거, 그다음에 또 IMF 어려울 적에 민자부두를 재정부두로 다 전환한 거, 이런 일들을 이제 나름대로 강력히 이제 추진을 해와서 이제 기반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항은 이미 의원님들 파악하고 계시지만은 짧게 말씀드리면 2020년까지 3차 이 평택항 기본계획에 의해서 79선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포승 기구가 53개 선석이고 당진이 26개 선석인데 이제 53개 선석 중에서 지금 40개 선석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작년까지 집중 투자가 돼서 그래도 항만은 어느 정도 돼서 지금 그러면 53개 2020년 목표에 비해서 13개를 이제 추가를 다 해야 되는데 13개 중에 자동차 부두 하나, 자파 부두 2개, 이렇게 해서 3개가 지금 이제 건설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10개가 남은 셈입니다. 그래서 10개를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객 부두가 6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부두가 2개고 나머지 자파 부두 2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아직 전혀 시작도 안 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제 여객 터미널을 제대로 이제 짓는 거. 이게 이제 관건이고 2020년까지는 그게 이제 주요 건설 계획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점은 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뭐 이게 뭐 2009년에는 민간 투자로 돼 있던 거를 이제 2010년 재정 사업보다 전환이 됐다가 그랬다 또 2012년에는 다시 또 민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 해양수산부 직전 그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제 재정 사업도 하자 이런 차원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기획재정부는 민자다 하지 뭘 자꾸 국비를 들이느냐 뭐 여기서 이제 서로 부딪혀서 이게 뭐 국비가 됐다가 또 이제 민자가 됐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이건 뭐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해서 우리 시에서만도 뭐 10여 회 이상 방문하고 건의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의원들 통해서 뭐 대여섯 번 또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난번 뭐 5월달에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이제 초도 방문 때도 건의를 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년에 이게 모집 공고가 이제 좀 조기 실시되도록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자 모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뭐 정부 재정 전환 뭐 심지어 이건 뭐 의회와 상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게 우선이고 아니면 뭐 경기도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말 선투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다는 이제 평택항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그 항만 배후 단지 조성은 43만 2천 평이 이제 조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거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모두 말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이제 포승지구 이제 63만 평을 우선적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각종 이제 지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같이 들어가도록 하고 이제 현덕지구 70만 평 이거를 뭐 정말 뭐 그 최악의 경우에는 40만 평에다 해서 이 재정 사업이 되더 공영개발 사업이 되더라도 이런 방안까지도 저희가 이제 갖고 마지막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배후 단지가 2단계가 지금 60만 8천 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좀 조속히 좀 우리 시가 1단계는 한 100억 투자를 했습니다만 지금 2단계까지 들어가는 거는 조금 뭐 재정상이나 또 여러 가지 책임 여건상 우리가 좀 들어가는 게 꼭 능사는 아니다 하는 차원인데 그것도 이제 촉진을 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한 그 평택항 IC 건설은 계속 그거는 반영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6도 확장 내지는 우회도로 개설이라든가 또 이 산업철도 건설 사업 이것도 2020년까지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중앙부처와 또 우리 경기도와 함께 해나가고 우리 또 국회의원들 비롯해서 이제 중앙부처와 상의를 좀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이제 세 번째 크게 큰 항목 마지막입니다만은 이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아까 그 항만에 대한 국비 투자 자체가 이제 항만의 물동량 비율을 해서 이제 투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우리가 뭐 권한 관계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 활성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송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1억 톤을 이제 달성을 해서 뭐 대외적으로도 이제 국제 항만으로서 위상이 이제 됐고, 이제 그 컨테이너는 이제 한 55만 개 달성을 했는데, 컨테이너 한 100만 개를 달성해야 그건 또 대외적으로 또 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제 화물 유치, 일반 화물도 화물입니다만 여기에 같은 포트 세일즈, 항만 홍보, 또 이제 뭐 지원금을 주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뭐 계속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해나가고, 또 LCL 화물 여러 사람이 한 컨테이너를 채우는 그런 LCL 화물 유치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평택항만공사가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같이 공조하면서 이제 지금 뭐 화물 유치에 따른 것도 이제 같이 뭐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항로 다변화라든가 특히 화물을 더 유치하고 이제 그럼으로써 오히려 이제 더 중앙에 주목을 받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평택항, 평택고 관광단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과 또 의회와 상의하면서, 또 특별위원회와 상의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석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에 몰리니까 마음이 급한데 간략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만, 1년에 정례를 통해서 시정 질의가 2번 있잖아요. 이러한 사항들을 뭐 시장님을 꼭 앞에서 쓰게 하셔서 우리가 뭐 추궁하겠다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만, 정례에 때라도 시장님께서 한번 앞에 쓰셔서 그 답을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네. 여기까지 제가 7년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집행부는 뭐 시장님한테 이게 고자질하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다 공직자분들이 돌려서 우리야 다 시장으로 하지만은 꼭 해당 국장이나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저희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2번을 이제 시정 질의를 두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시장님 앞에 거기 나오셔서 하시는데, 보다도 누구한테도 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앞으로 좀 많이 쓰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첨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번 정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뭐 역대 여태까지 쭉 잘해오셨지만, 특히 의원들하고 집행부 간에 사실 뭐 내년도 예산을 전심의하고 하기 위한 거고, 2012년도 예산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뭐 그런 걸 개선하고자 합니다만, 일부 의원들하고 공직자분들하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사실 그런 소통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앞으로 통해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뭐 이 내년 선거도 있습니다만, 그 점에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바로 우선시 돼야 시장님이 추구하자 하는 뭡니까? 그 해피투게더 그런 게 선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이제 평택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그 숙제가 시장님 많이 지금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은 좀 매진을 해야 되겠고요. 흔히 뭐 얘기합니다. 시장님 다시면서 축사하시면 우리 평택은 미래의 젖줄은 평택항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뭐 물류, 무역, 평택항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삼성, LG전자 뭐 유치했지만은 먼 안무로 본다면은 진짜 그야말로 대기망성형인 이 평택항을 잘 우리가 발전을 시켜야 뭐 이런 거대한 지역으로 거듭남에 있어서 순색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제 아무리 국세라고 비유합니다. 5조, 6조 걷어가는데 평택에 투자되는 금액은 실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앞으로 선출직에서 노력을 해서 해야 될 이런 문제고요. 기타 뭐 여러 가지 사항들 좀 있는데 뭐 시간상 많이 지났고, 또 상임위에 들어가서 해당 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만화한 저기를 하겠고요. 오늘 자료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또 한주석 소장님 시장님 하셔도 잘 하시는데 그걸 왜 이렇게 돌리시려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받은 거 얼마나 좋냐고요. 다음번에도 안 하고 그냥 안 보시고 술술술 하시는데 이걸 왜 그걸 해당 국장이 하려고 그러냐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장님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시장님 뭐 평택항에 대해서 워낙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추가로 여쭤볼 말씀은 없고요.
시장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우선 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적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평택항이 그동안 이제 많은 과거 정권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괄목할 만한 뭐 성장을 거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평택항에 대한 비중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선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 정치인들의 힘을 모아서 평택항이 이번 그 박근혜 정부에서 좀 더 좀 많은 사업으로 치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우리 평택항의 이제 위치를 봤을 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 6월달에 전 정장선 국회의원님하고 이계석 전 도의회 의장님하고 대만 대사께서 평택항에 오실 때 저도 한번 같이 자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만 대사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평택에 이렇게 훌륭한 항이 있는지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분이 만약에 대사가 끝나서 대만에 갔을 때 대만에 있는 이 컨테이너 물량을 평택항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나름대로 홍보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기분 좋더라고요. 우선 뭐 이 평택항 세일즈에 대해서는 좀 전에도 뭐 언급됐듯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치중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평택항 주변에 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체가 지금 현재 항만청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이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다니는 뭐 대형 차를 비롯해서 많은 차량의 흐름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물주차장 문제입니다. 실제 그동안 항만청과 우리 평택시 또 화물연대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항만청이 자꾸 딴소리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어 오고 있고요. 일반적인 주차장은 설치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화물연대에서 자체 그 공단인가요? 제가 명칭이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200억의 예산을 자기들이 투여해서 평택항에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다른 항에서 이 사업을 좀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화물연대만의 노력으로 성사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좀 더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항만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사될 수 있으면 평택항이 현재 우리 시가 땅을 사가지고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되면 우리 평택항을 이용하는 많은 그 화물 주차장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뭐 대중교통 문제는 뭐 매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지난번 이제 일부 보완된 것도 있지만 좀 더 많은 대중교통에 이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항 그 서해대교 밑에 이 밑으로 보면 항만청에서 조성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네. 실제는 뭐 무용지물화되다시피 돼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시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뭔가 좀 탈바꿈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싶고요. 지난번 제가 그 우리 저 산업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 좀 별도로 제안한 게 한중 테크밸리로 해서 그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손을 못 댔는데 지구 지정돼서 지금은 뭐 어차피 한중 테크밸리가 안 되는 입장에서 서해대교 밑으로 보면 그 밑에 바로 도로가 있습니다. 실제 뭐 정비되어 있는 도로는 아닌데요. 그 도로를 통해서 컨테이너 차량 또 기업에서 나오는 뭐 승용차 등등 많은 차들이 그 몰려 나오면서 도로의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고는 물론 큰 차가 이게 회전도 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에서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지구 지정에 대한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마당에 이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경기도랑 협의를 하든 그런 도로에 대한 보안 문제는 뭔가 좀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권영하 위원님이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평택항에 대한 뭐 지원 대책 또 송정수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자주 이렇게 좀 거론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번에 이제
평택항, 평택구 관광단지 특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받아서 집행부와 좀 적극적인 논의 또 협조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평택항과 평택구 관광단지가 제대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